안녕하세요, BDM이에요. 오늘은 제가 건축대학원에 가기로 결심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려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저도 사실 대학원을 가려고 막 생각을 했었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원을 정말로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제 생각이,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 건축공학과에서 전공 심화과정을 거쳐서 2022년도 2월에 학사를 취득한 상태였어요. 이미 건축과에 다니고 계신 모든 분들을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는 국가에서 인증한 5년제 건축인증대학교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축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하여튼 건축사를 취득하지 못하면 나중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하지 못할 거고 그럴 거면 뭐하러 설계를 계속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4학년 학사를 졸업할 때 결정을 해야 했어요. 지금 바로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아예 건축 말고 다른 걸 해야 할지를요. 저는 내가 나중에 건축 설계를 정말로 해야 할까? 내가 재능이 있을까? 앞으로 설계하는 직업을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대학원이라는 데 자체가 어쩌면 그 인생의 길이 그쪽으로 이렇게 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건축 설계라는 분야가 정말 매력 있게 느껴졌고 또 제가 예쁜 거라면 정말 환장을 하기 때문에 멋진 건축물을 보면 나도 나중에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내가 스스로 건축 설계에 재능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편으로 들었던 다른 생각은 내가 여태 4년 동안 배운 게 건축 설계인데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 나중에 건축사든 아니면 뭐라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도피에 가깝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건축사 따려고 간다. 이게 사실 제일 솔직하고 제일 중요한 이유긴 했죠. 네, 이게 제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대학원에 가기로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전문대라 부족한 설계 실력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조금의 자격지심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학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 건축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건축 설계와 건축공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긴 했지만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 전문대이기 때문에 취업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배웠어요. 예를 들면 건축 설비, 일반 구조, 구조역학, 건축 시공 같은 쪽을 설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그렇다고 건축 공학을 배운다고 그걸 설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웠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공사에 취직할 정도는 배웠지만 그거를 설계에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현장 일을 하는 건 제가 저를 생각하기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공도 선택에서는 애초에 제외를 한 상태였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5년제 건축학과 학생들과 설계 실력만 놓고 봤을 때 나중에 현업에 나가서 내가 그들과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제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다들 대학교는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전문대 학사 출신인 내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더 실력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디 가서 쟤 진짜 못한다라는 소리 들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이왕 할 거 저는 솔직히 제대로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경기건축대전이라는 대전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대전은 주니어와 시니어로 나뉘어지는데 주니어는 대학교 3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해요. 그때 다른 학교의 작품들을 봤어요. 설계 개념부터 모형이랑 판넬 퀄리티까지 정말 저희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넘사벽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내가 저런 사람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난 그런 건 꿈도 못 꿀 정도였거든요. 아예 일말의 가능성조차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부 때 배우지 못했던 설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와 조금 결이 비슷하긴 한데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도 그렇고 누구는 휴학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1년 정도 해본다든지 어디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아쉽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을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학점 잘 받는 거 그리고 내가 따고 싶은 자격증 따는 거 이런 쪽에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노는 것도 많이 했지만 정말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보고 정말 내 특기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런 시간을 좀 주고 싶었어요. 물론 대학원 가면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한다면 실력이라도 쌓아 나올 수 있는 것? 제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건축을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짓고 싶은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걸 수도 있죠. 사실 저는 건축 설계 이외에도 해보고 싶은 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건축을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잠깐 설계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인데요. 맨 처음에 딱 회사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퇴근 후에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했던 그 원대한 계획 같은 건 어느샌가 기억도 안 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지 않나요? 일에 지쳐서 퇴근 후 시간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보내는? 그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런 말을 봤어요.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이상하리만치 충실히 산다. 결국 일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로버트 하이라인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저를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현타가 왔어요. 일상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쉬는 거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재미있게 보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퇴근 후에도 삶을 주체적으로 살려면 내가 내 기본적인 실력을 일단 키워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거를 기획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내가 내 커리어를 키우던가 나만의 거를 한번 해보는 경험?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려면 몰입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을 확 끌어올려야 그 다음 단계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실력을 늘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에게 대학원에서 보낼 2년에서 3년의 기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대학원이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대학원 나온다고 월급을 꼭 많이 받냐? 이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 설계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꼭 맞게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학원 나온 사회초년생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회사 가서 처음부터 높은 연봉을 받고 시작한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직이 아닌 이상.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과 그동안의 경험, 노력, 인맥, 그리고 학위 같은 게 나중에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배워두면 언제든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그냥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배워뒀던 것들이 제가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배워뒀던 거가 나중에 내가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스터 역할을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 그거를 배워두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걸 해보지 않았다면 애초에 꿈도 꾸지 못했을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안에서 할 앞으로의 모든 그 경험들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사실 조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돈이에요. 저는 부모님께서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고 오히려 저보다 제가 대학원 가는 걸 더 지지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커요. 만약에 집에서 지원이 없었다면 그래도 대학원 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지금 당장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대학원이라는 곳 자체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배우러 가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것보단 연구에 초점이 더 맞춰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지원이 없다 이러면 조금 더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싶은 게 확실해졌을 때 가는 건 모를까 지금처럼 그냥 더 배우고 싶다고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유는 나이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실 다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대학원을 갔다 나오면 내 나이는 몇 살이 돼 있을까? 내 친구들은 이미 다 취직해가지고 일하면서 3년 지나면 내가 대학원 갔다 나올 때쯤이면 걔네는 이미 대리 달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의미에서의 나이에 관한 생각이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세요. 사실 20대는 누군가에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일 수도 있지만 보통 군대를 다녀오고 5년제를 졸업한 남성분들이라면 빨라야 27에서 28살에 취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게 대학원을 군대에 비할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나이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2, 3년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한 거잖아요. 아니, 좀 예민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 나는 한 뭐 28살쯤에는 그냥 남자 동기들이랑 비슷하게 너무 늦지 않게 취직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배움의 때가 지나면 배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그냥 공부만 하는 거랑 같겠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뭐 슈퍼우먼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 의지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퇴근 후에는 정말 기진맥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 졸업한 때를 몰아서 대학원에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해보겠지만 꼭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준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하게 꿈을 쫓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건축대학원을 정말 뜻이 있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 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대학원에 가려고 했던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대학원에 이미 가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